사랑의 집. 청소년 문제가 크게 떠오를 것이라는 짐작은 누구나 하고 있었다. 우리를 약간 앞지르고 있는 일본이 비슷한 과정을 밟았고 외국의 풍조가 나날이 새롭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도 책임은 일찍부터 연구되어야 했을 것이다. 농촌 중심의 생활이 도시 중심으로 바뀌며 대가족 제도에서 오는 소속의식이 약화되는 사실도 오늘의 청소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여건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좋은 상황의 선택이나 선한 방향의 모색보다는 걱정스러운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로 이끌어 주는가 함에 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뒤따른다. 그러나 단적으로 기초적인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있는 가정을 재건하는 일이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사랑이 없는 가정을 떠나고 있는지 아직도 우리는 그 실태를 잘 모르고 있다. 또 부모들은 사랑이 있는 가정을 자처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욕심이 있을 뿐 참다운 사랑이 없는 가정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들 중에는 청소년 문제를 사회적인 것으로 돌리며 때로는 정치적 해결이 소망스럽다고 지나치게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잘못된 청소년들이 우리 집 대문을 거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가정에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정은 언제나 사랑의 집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소속의식이다. 그 소속의식이 사회로 발전되기 이전에는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그런데 밥 먹고 잠자는 곳에 지나지 않는 가정을 자녀들이 즐거운 소속감을 갖는 곳으로 여긴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소속의식이란 즐겁게 참여한다는 뜻이다. 내가 즐거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지 않는 가정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어려운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나를 기다려주는 이가 있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며 즐겁게 하고 싶은 일거리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은 먹고 자는 곳이며 부모들의 욕망과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공부하고 일하는 장소로 그치고 만다. 참여의 뿌리를 들이울 가정이 되지 못한다. 사랑이 있는 가정이란 대화가 있어야 하며 형제들 간의 즐거운 대화가 마련되는 장소가 가정이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가족 예배 시간이 있다. 그 가족 예배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가족 간의 대화이다. 즐거운 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소속과 참여의식을 높여주는 일이며 자녀들의 대인관계의 개선은 물론 사회의식을 더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가정 문제를 부모들의 명령이나 지시로 이끌어하지 말고 대화와 협조를 거쳐 선택한다면 부모들은 적지 않은 협력을 자녀들로부터 받으며 자녀들의 성장과 능력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가족 여행 등을 할 때는 자녀들에게 골고루 책임을 맡겨 보는 것도 좋다. 부모들은 뒤따르고 책임자 밑에 다른 자녀들이 협조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경험이 된다. 셋째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와 생애에 걸친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다.
공부를 잘 하라는 책망보다는 후일에 외국 여행을 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잘 해두라는 뜻이 더 쉽게 통한다.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희망과 목표가 뚜렷한 청소년들은 탈선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지는 일이 드물다. 그리고 그 규칙적인 가능성과 희망이 우리들의 일생을 더 높고 값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채워져 있는 가정을 우리는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고 불러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길을 그르치지 않으며 선한 사회 질서에 참여하게도 된다.